꼴값 식당. 꼴값 식당. 이게 포차에서 나올 만한 상차림이야? 나는 내 인생에 장사는 없다. 거기 있기 싫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대표님이 최근에 네. 매출도 사실 많이 올랐고 또 건물도 매입하셔가지고 신축까지 하셨잖아요. 네. 지금 2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직영 매장 네. 각각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청주점은 한 1억 2천 정도. 1억 2천. 세종점은 한 1억 8천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럼 2개 매장 매출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네. 지금 또 세종에다가 부지 매입하셔서 신축까지 하셨는데 그거는 건물 신축 비용이나 이런 게 좀 얼마 정도 드셨나요? 한 20억 조금 넘었. 20억 정도. 네. 장사 하나만으로 네. 어쨌든 여기까지 오신 거라서 네. 사실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어차피 대표님 운영하시는 브랜드가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TV에도 좀 자주 방송도 됐었고 네. 많이들 이제 알고는 계신데 사실 어떻게 부자가 됐고 그리고 또 건물 매입하시고 신축까지 하셨고 네. 이제는 뭐 거의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장사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구독자분들은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약간 5단계로 말씀해 네, 주실 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는 네. 좀 모셨습니다. 네, 네. 그럼 평범한 진짜 동네 아저씨였잖아요. 네. 외모는 그렇게 뭐 동네 아저씨 같진 않은데 네, 실물을 보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장사로 최고의 어떤 부자가 된 5단계. 만약에 1단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은 1단계 때 어떤 걸 하셨나요? 제가 장사를 시작한 지 11년 정도 되었었는데요. 처음에 모든 5개의 브랜드를 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 잘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1단계 이유와 어떤 그걸 말씀하라고 하시면 저는 마인드. 네, 장사 마인드라고 하면 사실 조금 뻔할 수는 있는데 네. 어떤 마인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가장 큰 거는 결핍이지 않나. 결핍. 네. 결핍은 어떤 걸까요?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네, 네. 다 하나부터 열끝까지 해서 이제 해나가야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걸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런 듭니다. 결핍이 있었기 네. 때문에 어쨌든 마인드적인 중요한 측면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1단계에서 마인드셋을 좀 명확히 하고 가시는 거에 있어서 네. 대표님이 칼국수만 하신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브랜드를 했었잖아요. 어떤 거 하셨죠? 매운 음식 포차를 시작으로 버섯샤브 전문점, 생갈비 전문점, 카페, 버섯샤브 직영점 또 하고 그다음에 칼국수로 전환을 시키고 이번에 세종점으로 신축을 해서 그렇게까지. 굉장히 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를 많이 운영하셨는데 네. 결핍의 마인드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약간 좀 쉽게 풀이해서 말씀해 주시면 구독자분들도 1단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동네에서 진짜 소규모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제 대표님처럼 되고 싶은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좋은지. 이 결핍이라는 게 이게 맞는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저도 아리까리한데 네. 이해는 되는데 네.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누구든 많은 자본을 가지고 누구한테 빌리든 자기가 모아서 하든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정도로 투자를 해서 네. 영업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한 10개월 동안 장사가 너무 안 됐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네. 또 과정을 겪고 있어서 네, 너무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10개월 동안 안 됐었는데 한 6개월 정도에 야 이렇게 해서는 제 인생이 자체가 행복하지 않겠다. 정말 불행해지겠다. 네. 그래서 내가 1년을 채워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는 내 인생에 장사는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내 삶이 내가 가장 행복한 주체가 돼야 되는데 시간을 연명하는 거 너무 싫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포차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포차를 한 이유도 제가 소주 3잔 이상을 잘 못 먹어요. 안 받는 스타일이구나. 네. 근데 전혀 상권 가게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몰랐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가진 돈의 권리금과 가게 구입 비용이 거기 맞아서 거기를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 그렇게 장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의 식당에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다 나오지만 네. 이게 포차에서 나올 만한 상차림이야 싶을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전혀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식이 아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남자들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어떤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내가 최대한 1년을 시간을 딱 만들어 둔 상태로 그걸 성과를 내야 되겠다. 사실 또 청주라는 곳이 제가 연고지가 1도 없는 곳이었어요. 네. 굉장히 우연찮게 청주에서 상가를 얻어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었는데 한 6개월 정도부터는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거리들을 끊임없이 찾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결핍이라는 마인드가 스스로 어떤 결핍이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그때부터 길러내신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스텝이었네요, 그죠? 네. 아, 그래서- 진짜 이건 진짜 되게 인사이트가 느껴지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힘들고 과연 내 인생이 앞으로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많은 그 심적으로 힘들었었는데 네. 아, 이 정도 힘든 거를 겪어냈으면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약간 자신감도 좀 붙은 어떤 그런 상태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마인드라서 결핍의 마인드라는 게 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아, 진짜 1단계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 결핍 마인드를 좀 장착만 하면 네.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꼭 그런 거죠. 어떤 조직에서 신입사원이 네.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뭐 3개월 또는 6개월, 9개월 이 단계에 약간 고비가 있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쵸. 그 장사도 그 고비를 넘겨서 어떤 고객 지향적 관점만 있다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1단계는 결핍의 마인드 탑재가 1단계 스텝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2단계는 어떤 스텝을 밟으셨나요? 2단계는 저희가 했던 매장들이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겪어서 다 성과를 냈었습니다. 아, 이때까지 했던 브랜드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성과를 내셨다라는 거죠? 네, 성과를 냈는데 성과를 낸 데 있어서는 음식의 카테고리별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포인트를 끊임없이 탐구를 하고 찾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1단계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결핍 마인드가 1단계면 2단계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스텝을 밟으신 거네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이때까지 했던 브랜드들이 다들 각각 어떤 성과를 내는지 좀 알 수 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첫 번째 브랜드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네. 꼴값 식당. 꼴값 식당. 네, 꼴값 식당인데 테이블 11개로 청주의 금천광장이라는 곳인데 네. 그곳에서는 핫플레이스가 됐었죠. 그다음에 정다운 버섯샤브도 청주 시내에서는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8, 9년 동안 운영하면서 8억 미만은 단 한 번도 없고 아, 매출 변동이 아예 없었네요. 네, 네, 네. 10억도 수차례 넘었었고 그다음에 생갈비 금성 식당도 거의 저녁에만 영업을 하는 건데도 네. 불구하고 월 매출이 한 7, 8천 항상 그러면 이게 솔직히 두 번째의 어떤 그 스텝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고객들의 니즈를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는 거.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의 어떤 결핍 마인드라고 했으면 두 번째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을 계속 길러 나가면서 끊임없이 적용했던 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스텝을 밟으신 네.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마인드이긴 한데 네. 그러면 이제 3단계는 어떤 스텝을 밟으셨나요? 3단계는 저희가 지금은 칼국수집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국수집을 하게 된 계기가 3단계지 않을까. 칼국수를 하게 된 게 3단계다. 네네네. 칼국수집을 하게 된 계기도 그것도 결핍이죠. 결핍. 네. 엄청난 위기에서 봉착을 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게 칼국수였었어요. 아, 네. 어떤 위기 때문에 칼국수를 선택하신 건가요? 저희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다운 샤브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잘 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청주 내 다른 곳에다가 정다운 샤브를 직영점을 하나 더 냈었어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약간 확장 개념인 네. 거네요, 그죠? 저도 뭐 계속 이게 기획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잘 됐었어요. 네이버 어워즈 상까지 받을 정도로 오. 네이버 예약 지방에서는 예약 어워즈 상을 받기가 거의 힘들고 못 봤죠. 왜냐하면 객관적 수치로 많이 어워즈를 주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받았었어요. 그 와. 직영점 매장이 예약을 활성화시키고 네. 해가지고 받았었는데 그게 코로나가 딱 오자마자 네. 예약으로 많이 매장이 운영되다 보니까 리스크가 다른 매장들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다가는 정다운 샵은 두 곳 다 리스크를 안고 계속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시설을 살린 상태로, 왜냐면 리스크가 크니까 투자금이 없고 시설을 최대한 살린 상태로 그거를 약간 리브랜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한 7, 8개월 준비를 하고 2021년 2월 달에 리브랜딩을 해서 장호가 칼국수가 탄생하게 된 계기입니다. 보통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폐업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리브랜딩 한다는 생각도 사실은 잘 못 하시는 게 뭐 비용도 비용이고 이미 진이 빠진 상태라서 네. 기획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대표님께서는 칼국수를 선택한 게 3단계고 그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을 선택하시게 되면서 3단계 스텝을 밟으신 거네요. 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칼국수라는 게 네. 되게 쉬워 보이는 아이템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칼국수 하시는 분들은 결코 쉬운 아이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칼국수를 선택하시고 나서 후회는 없으셨나요? 사실 제가 지금 칼국수를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원래 또 주 전공은 순댓국입니다. 아, 또 순댓국 관련된 네. 일을 한 7, 8년 정도 했었었는데 어릴 적에 그랬는데 여러 업종들을 다 이렇게 경험을 해봤을 때 칼국수가 난이도가 최고 높아요. 아, 그래요? 최고 높습니다. 왜냐면 칼국수가 되게 쉬워 보이는 네. 아이템으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제일 많죠, 업종은. 근데 그거를 매출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최고 어려운 아이템인 거죠. 오히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칼국수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동네마다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많죠. 정말 많은 네, 게 진짜 칼국수집이거든요. 많죠. 그만큼 고객들이 경험이 많고 거기에 대한 좋은지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세요. 아, 워낙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 자기만의 기준이 딱 잡혀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이제 음식은 가장 중요한 게 본질 음식 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거리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본질적인 것들을 상향 평준화를 잡는다는 게 네.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높은 난이도인 칼국수를 리스크 때문에 선택하시면서 3단계를 밟으셨는데 네. 사실 이 칼국수가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억이 넘어가고 직영점을 또 하나 더 내고 오히려 거기서는 더 많은 매출을 내고 계신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해안이 좀 있을까요? 가장 큰 해안은 뭐 이게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고객들이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2단계 스텝을 다시 또 3단계로 가지고 와서 재반복 네. 하시는 거구나. 네. 과거에는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지 체크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쵸. 요즘에는 고객들이 저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요즘이 더 수월해진 거네요. 그렇죠. 예전보다 네, 저희가 뭐 사실 자영업자들이 체험단을 안 쓰는 경우는 거의 거의 없잖아요. 많이 다들 네. 하시죠. 근데 그 체험단 분들의 리뷰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뭐 엄청 많죠. 구글, 네이버, 다음, 심지어는 웨이팅 그 시스템에도 리뷰가 있다시피 그곳에 다 답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정말 경청을 많이 하고 또는 고객들이 계산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말씀들을 만약에 똑같은 말이 3번 이상 반복이 됐다. 그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리뷰 하나에 어떤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는 100명, 1000명, 네, 10,000명이 네.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다 실행을 하신 거네요. 네. 와, 그럼 이제 3단계 어쨌든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칼국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리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수정 방법을 계속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4단계 스텝은 어떤 스텝을 밟으셨나요? 4단계는 거기도 아이러니하게도 리스크 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었거든요. 아, 4단계는 어쨌든 건물 신축 네. 부동산적인 관점인데 네. 그것도 어쨌든 리스크 때문에 하게 된 거다. 네. 4단계 스텝이. 네,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대안을 만들 수가 없어서 네. 그 대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대안을 했더니 엄청난 또 발전이 됐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영업자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동네 아저씨였단 네, 말이죠. 네.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작은 가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의 어떤 건물주 그리고 매출도 연매출 막 20억이 넘는 그런 매출을 내고 계신데 이게 건물을 매입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밟으신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처음부터 네. 그런 계획은 없으셨을 텐데 전혀 없었습니다. 이 4단계 스텝 건물을 매입하고 신축하는 걸 어떻게 결정하시게 된 건지. 저희가 정다운 샤브라는 곳이 작년 9월 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5가지 브랜드 중에 영업을 안 하는 매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건물주 분께서 나가라고 2018년도에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나가기는 뭐 높은 매출에 네. 누군가가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 구조가 나는 매장이고 사실 지금도 인터넷에 정다운 샤브를 검색을 하면 왜 없어졌어요? 너무 아쉬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워낙 팬들이 많았었던 네, 팬덤이 브랜드라서. 있던 매장이라서 그런 게 많은데 건물주분께서 나가라고 하셨고 마지막까지 저희가 월세를 2배를 올리면서 와,
저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끔 하셔서 그때부터 2018년도 일어나고 나서 다음 임차로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내 건물에 내가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알아보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1단계부터 4단계 스텝을 밟기까지의 모든 어떤 과정들이 사실 엄청난 노하우들이 많이 숨겨져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도 이제 노하우를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이렇게 뭐 10분짜리 콘텐츠로는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 10시간 정도, 9시간 정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또 강의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데 저희 이제 제 채널 보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 박종호 대표님의 어떤 그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다 저희가 그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신청 받아가지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단계예요. 5단계.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어요. 장사로 동네 아저씨가 이 4단계 스텝에 의해서 이제 5단계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실 예정이신지. 사실 제 주변에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장사를 했었고 또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지금은 뭐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잘 되는 만큼 고충이 있고 안 되는 만큼 고충이 있는데 근데 저도 한 10년 동안 하면서 모든 그 상황에서 다 잘 됐던 건 아니거든요. 힘들었는데 잘 되게끔 계속 노력을 해서 만들었던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상황에 봉착돼 있으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세요. 진짜로 어디 도망가고 싶고 심지어는 손님들이 별로 없는 매장에 거의 없는 직원들만 있으면 그냥 가고 싶어요. 거기 있기 싫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싶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방법은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숨이라도 돌리게끔 만들어야 된다. 대박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적자를 보고 있으면 흑자 상태는 돌려야 된다. 1단계. 유지라도 될 수 있을 정도로만. 그거는 얼마든지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1단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2단계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내 숨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단계. 그런 것들이 되면 그분이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단계 결정적인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대표님의 노하우를 강의로 만들어서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려는 그런 마음을 좀 먹게 되신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5단계 스텝을 지금 밟고 계신 거잖아요. 대표님이 지금 준비하신 이런 강의들이 거의 뭐 한 9시간, 10시간 정도 된단 말이죠. 물론 대표님의 그 10년, 15년의 과정을 그 시간에 다 녹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저도 같이 이제 커리큘럼을 짜면서 진짜 이거는 미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대단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그것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집에 이제 칼국수보다 더 많이 나가는 김치 절이는 용량 레시피 표도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봤는데 와 진짜 그거는 몇 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또 담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영업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강의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이번 강의를 좀 준비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좀 시간과 노동력을 좀 투자하실 건지. 이거는 제가 거의 매장을 하나를 오픈할 때 저는 100군데 이상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거의 강의를 준비하는 자체가 브랜드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자영업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강의 들으실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신청하는 방법이랑 날짜랑 이런 거 링크를 달아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님 오늘 진짜 인터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평범한 동네 장사에서 5단계 과정을 밟아서 지금의 어떤 장사로 부자가 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좀 내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표님. 강의에서 그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